저 사원증 생겼어요. 입이 얼얼해질 정도로 아주 독하게 저를 괴롭혀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경 언어 그리고 관세까지 모든 선을 넘는 선 넘는 미모의 소유자, 통상적인 대화의 MC 민혁이 이모 김승희입니다. 여러분, 저 사원증 생겼어요. 아니 사원증도 지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승희님 받으세요. 뭘 받아요? 커피요? 커피 왜 주는 거예요? 커피 왜? 오, 왜 그래? 정신 차려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지금 승희 씨가 마시는 이 커피에 꽂혀 있는 종이 빨대의 HS 코드 분류 번호는 HS? 나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오늘 HS 코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통상 인턴 자격 시험 HS 코드 퀴즈. 2014년 땡땡전자의 스마트워치가 무관세 품목인 이것으로 HS 코드를 부여받아서 연간 약 1,300만 달러 아낄 수 있었는데요. 그 품목이 무엇으로 분류받았을까요? 삼성 핸드폰, 휴대폰! 핸드폰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나요? 휴대폰? 정답은 무선통신기기입니다. 아 그런 말 누가 쓰냐고요? 나 진짜 HS 코드는 주로 원재료나 재질, 가공 방법을 기준으로 분류하는데요. 캔커피는 무엇으로 분류할까요? 통조림, 음료, 캔입니다. 땡! 아 저희가 즐겨 먹는 레토르트 스파게티는 무엇으로 분류할까요? 1번 밀가루, 2번 플라스틱, 3번 스파게티. 3번 스파게티! 정답입니다. 아직도 승혜 씨는 무역 통상에 대한 배움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PD 양반이랑 저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무역 통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려주실 선배님을 모셔왔습니다. 선배님 나와주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세법인 패스윈의 김현철 대표관세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시작해야 되는데 매번 저희 컨셉 때문에 인터뷰에 집중을 못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컨셉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설렁설렁하는 거 아니야? 관세사, 과연 이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HS 코드 분류에 대한 일들도 하고요. 수입 신고, 수출 신고 같은 것들도 하고 FTA 활용과 관련된 일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주로 담당하는 업무는 또 뭘까요? 이제 일반 실무 관세사들 하는 일들 이제 같이 하면서 내용 체크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품목 분류라든지 수출하는 기업들의 FTA 활용 부분이라든지 업체들 지원하는 업무들도 동일하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또 도와주신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좀 도와주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외국에 수출하게 되면 수입국에서 FTA라고 하는 협정 적용을 통해서 이제 관세를 안 내거나 덜 낼 수 있거든요. 그런 FTA 원산지 증명서 발행과 관련된 업무들을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FTA 협정이 지금 총 17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용해야 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협정마다 달라서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복잡하게 체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규정들이나 자료들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해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걸 서류로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고 서류 작성을 어떻게 해서 구비를 해야 되느냐 나 왠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커피가 지금 한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원두는 만약에 브라질산이라고 쳐요. 그러면 거기 호에 관한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인턴이 되더니 감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니 이럴 때 뭐 폭죽이라도 터트려 주세요. 원산지 증명이라는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게 사실은 개념이 좀 어렵거든요. 이게 FTA 협정마다 기준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에 써져 있는 원산지 한 개가 기본적으로 그 외에 17개 협정에 따른 17개의 원산지가 꼬리표처럼 달려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18개의 원산지가 제품 하나에도 있는 겁니다. 원산지 18개를 또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을 태블릿을 구성하는 원재료를 어디에서 구매를 했는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품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과정들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FTA 활용 업무나 원산지 증명 관련 업무를 하다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나요? 미국에서 이제 수입을 했던 기업인데 이 물품이 이제 관세가 한 몇백 프로 되는 물품인데 관세를 0%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세관에서 FTA를 조사를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서 추징 리스크 없이 잘 해결이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와, 다행이네요. 아, 그러면 이제 저같이 비전공자도 관세사가 갑자기 되고 싶다! 이러면은 뭐 자격증 같은 거를 따야 되나요? 별도의 관세사 자격 시험이 있어서요. 보시면 이제 관세사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시험이 있고요. 1차는 객관식, 2차는 이제 논술 형태의 시험을 보게끔 되어 있고요. 논술한다고 하면 뭐 HS 코드 관련된 어떤 규정을 가지고 풀어서 내는 이제 이런 것들. 그러면은 진짜 이런 거는 꿀팁이다.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1차 객관식이다 보니까 찍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합격률이 높아요. 2차 같은 경우는 논술 형태를 다 써야 되다 보니까 합격률도 낮고 어려워서 2차에서 이제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보고 숙제해서 이제 써내는 그런 연습들이 꼭 필요한 거죠. 대표님 한 몇 년 정도 공부하셔가지고 관세사 이 자격증을 또 따셨나요? 저도 3년 공부해서 아, 진짜? 자격증 따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에 붙고 이제 이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아, 대표님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보려고 하면 거기 회사는 어떤 꿀팁이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관세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오랫동안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딱 처음 만났는데 그거를 보일 수가 없잖아요.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뭐 2, 3년, 3, 4년 오래 공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면접을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오래 공부해서 그만큼 오래 준비했기 때문에 오래 남아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또 생각도 합니다. 아, 대표님께서 또 공부를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래 해야 그만큼의 이제 숙성되는 기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아, 인터뷰가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됐는데 제작진들이 이게 에어컨 바람 쐬고 안에서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뭔 개소리야! 맞아요, 그렇긴 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관세사를 꿈꾸는 우리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뭐 산업에 대한 이해도 높여야 되고 우리가 관세사라는 이제 타이틀 자격을 갖고 여러 가지 이제 공부들을 하다 보면 관세사로서 확장시킬 수 있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뭐 저희 같이 관세법인에 취업할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승혜님이 인터뷰했던 이제 그런 회사 통상팀에서도 관세사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기업들에 진출하기도 하고 관련 협회라든지 지원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랑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또 한 번 해봤는데 아직은 사회적으로 관세사라는 직업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전문성과 그다음에 관세사라는 직업을 알릴 수 있는 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 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소원대로 오늘 인터뷰에 200% 집중할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오늘 승혜님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는 이왕 할 거 마라 맛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입이 얼얼해질 정도로 아주 독하게 저를 괴롭혀주세요. 자, 그럼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아니, 마라 맛까지는 하지 말고 좀 그냥 매운맛 그 정도로 가죠. 더 에너지 넘치는 인터뷰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좀 맞춰주세요. 통상적인 대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